2024년 과연 K뷰티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갑자기 모두 다 음영 팔레트가 나왔어. 속눈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펄감이 함영시 선생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아이케이입니다. 여기는 회선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선입니다. 2024년 과연 K뷰티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물론 글로벌적인 트렌드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K뷰티를 응원하는 채널로서 K뷰티 트렌드는 아마 올해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예측해보면서 반박시 님말이 다 맞음 시작합니다. 먼저 2024년 메이크업은 어떻게 하고 다니면 될 것인가? 결론부터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메이크업 트렌드라는 게 패션 트렌드랑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게 되는데 2023년에 나왔던 패션 트렌드가 바비코어, 발레코어, Y2K, 올드머니 등등 별별 코어라는 말이 다 나왔잖아요. 이미 패션 채널들에서 2024년 트렌드 Y2K처럼 장식적인 그런 트렌드는 사그라들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으나 오늘부터 동복 시작, 하복 시작 이러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2023년까지 이미 나왔던 키워드들 플러스 2024년에 새롭게 밀고 싶은 그런 키워드들이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멀티 트렌드가 트렌드가 되는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TPO에 맞춰서 골라 잡으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K뷰티 브랜드에서 2024년에 어느 정도 공통적인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부분들, 먼저 2023년 초반에 팬데믹이 종식이 됐습니다. 땅땅땅 하고 선언을 했잖아요. 드디어 마스크 벗고 본격적으로 얼굴에 분칠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끼게 되었는데 코로나 때는 쏙 들어갔던 화장품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오냐? 컨투어링, 컬러 코렉션 요런 애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우더류로도 나오지만은 스틱 타입, 펜슬 타입, 심지어 완전 이렇게 가느다란 아이라인 펜슬처럼 애교살도 쓰시고 노즈 음영 줄 때도 쓰세요. 요런 제품들도 나오고 컬러 코렉션으로는 웨이크메이크에서도 요런 애들이 나왔고 K뷰티 아티스트 브랜드를 대표하는 정샘물 뷰티에서도 다시 정샘물 뷰티의 그 컬러 코렉션 팔레트를 갖고 어떻게 연출하면 됩니다. 요런 제안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베이스 메이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은 여전히 쿠션 파운데이션이 시장에서 정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2024년 들어서 나오는 쿠션들의 약간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촉촉 쿠션이든 뽀송 쿠션이든 고커버 쿠션이든 토너 쿠션이든 여러분이 이미 마스크 시대를 경험해 본 이후이기 때문에 얼굴에 무거운 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민감해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쿠션들 보면은 다 가볍습니다. K뷰티가 전반적으로 상향평준화 돼가는 느낌이 있다. 파운데이션도 여전히 죽지 않습니다. 진짜 결 고운 피부 표현은 파운데이션이다.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역시나 쿠션 파운데이션처럼 여러 가지 피부 표현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요런 도구, 함쏘공, 함영시 선생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 이 스파츌러라는 도구가 되게 핫했었잖아요. 물론 파운데이션은 예전부터 도구가 되게 중요했지만은 뚱뚱한 퍼프를 쓰면 좋습니다 하는 파운데이션도 있을 것이고 요런 브러쉬로 쓰세요 하는 파운데이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브랜드의 파운데이션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넥스트 스파츌러는 무엇이 될 것이냐? 2024년에 새로 출시되는 파운데이션은 어떤 도구를 같이 쓰세요 하는 마케팅이 더욱더 유효해질 겁니다. 포인트 메이크업, 컬러 메이크업 얘기를 해보면요. 코로나 때 아이섀도우 팔레트들이 갑자기 모두 다 음영 팔레트가 나왔어. 내 피부톤 1톤, 2톤 정도의 음영 컬러. 그런데 2024년이 된 지금은 드디어 색깔놀이가 돌아왔다! 웨이크메이크에서도 이런 파란색 들어간 팔레트 요게 되게 잘 팔린대네. 아이돌들 요즘 메이크업 보면은 이 밑에 이 정도 빨간 느낌은 음영 팔레트로는 낼 수 없잖아요. 거의 메이크업 쌤들이 외산 제품 혹은 요런 옛날에 쟁이셨던 제품들 통해서 표현하고 계실 텐데 비니드 컬러, 포인트 컬러를 내 얼굴에 때려 넣는 트렌드도 리얼웨이로 올 것 같다. 여러 코더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보면은 K 팔레트 노잼 이런 말씀들 많은데 코로나 느낌 아직까지 남아있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컬러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또 돌아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싱글 섀도우다. 얼마 전에 에뛰드도 추억의 아이템 싱글 섀도우 부활시켰죠. 이런 색깔들은 물론 팔레트에도 넣을 수 있지만 싱글 섀도우로 사가지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데일리 템에다가 살짝 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4년에 싱글 섀도우도 다시 한번 부활이 될 것 같다. 여러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K 아이섀도우 팔레트 노잼이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텍스처도 매트한 텍스처가 훨씬 더 메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인물 코덕 언니들은 랑콤 에리카 같은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싹 바르면 펄감이 이거를 그때는 눈두덩을 거의 전체에다가 바르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쉬머리한 아이섀도우가 잠깐 잊혀져 있었어.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런 쉬머리한 펄감의 팔레트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도 나오는데 에뛰드 플레이 컬러
사이즈 요런 컬러들 보면은 오히려 그 매트한 음영 팔레트보다 얘네를 썼을 때 약간의 입체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더 신비해 보이고 오히려 더 누디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나의 피부 본연의 색깔 플러스 1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이런 쉬머리한 제형의 컬러들도 다시 K-뷰티로 돌아올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 메이크업 트렌드가 속눈썹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 2023년까지 정말 핫했던 속눈썹이 아이돌 가닥가닥 속눈썹. 유튜브에 이런 가닥가닥 속눈썹 하우투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다들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컨텐츠였죠. 그런데 2024년부터 가닥가닥 속눈썹을 뛰어넘어서 숏폼에서 많이 보는 만화 속눈썹, 햇살 속눈썹. 오늘 제 속눈썹 어마어마하죠? 숏폼 동영상 타고 이런 속눈썹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갸루 속눈썹, 그 돌리윙크 속눈썹 붙이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속눈썹 두 겹 겹쳐서 붙이고 이런 속눈썹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마이너한 트렌드로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은 아이돌도 이런 어마어마한 속눈썹 다시 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선언과 함께 가장 빨리 바뀐 뷰티 트렌드가 바로 립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몇 년 동안 매트 립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코로나 때는 더욱더 마스크에 안 묻어나요 이런 립이 나와야 됐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탕후루 립의 세계에 들어왔다. 요즘은 모든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탕후루 립을 내고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촉촉립은 이제 절정이야. 촉촉립이 리퀴드 틴트 제형만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립밤 제형, 립스틱 제형, 글로스도 요새 다시 돌아오고 있죠. 탕후루 립 장원영 립을 만들기 위해서 촉촉한 립 제품과 함께 또 한 가지 필수템이 무엇이다? 립 라이너! 처음에는 몇몇 브랜드에서 틈새템 같은 느낌으로 내기 시작했다가 이제는 완전히 대세가 되어가지고 브랜드 나름의 오버립 라이너를 내고 있죠. 내 입술에서 한 톤, 두 톤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컬러들을 웜쿨로 나눠가지고 내시거나 옴브레 립을 90년대 트렌드 막 이러면서 미국 언니들이 숏폼에 올리고 그러니까는 옴브레 립을 할 수 있는 립 라이너의 컬러 바리에이션이 다양해질 것 같다. 제가 오늘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숏폼 동영상 얘기 많이 드렸는데 숏폼 영상을 타고서 중국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 꽤 많이 들어올 것 같다. 워낙 대한민국이 고물가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런 데에서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그런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혹은 더 저렴한 그런 제품들을 재미로 사보면서 숏폼으로 컨텐츠도 생산하면서 점점점 한국으로 들어올 것 같다. 특히나 지갑 사정이 얇은 10대,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국내 시장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또 K-뷰티의 약간 위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K-뷰티가 진출해 있는 시장에서도 중국 화장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K-뷰티 코너의 클리오 옆에.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잘 되고 있긴 하지만은 동남아, 일본 이런 데가 또 K-뷰티가 잘 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동남아 시장의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되게 올라가고 했긴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더 어려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 간의 소득 격차가 되게 큰 나라거든요. 10대, 20대들이 K-뷰티의 브랜딩을 택할까? 중국산의 가격을 택할까? 도큐핸즈, 로프트, 플라자 이런 데에 데이지크 코너, 웨이크메이크 코너 이 옆에 스리슬쩍 아시아 코스메틱 이러면서 화장품들이 500엔 이하로 막 팔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무서운 점 뭔지 알아요? K-뷰티 메이크업 브랜드 여기에서는 한 시즌에 한 컬렉션 내놓잖아요. 중국 브랜드는 1년에 신상이 500개가 나온대. 한 브랜드에서. 그렇게도 찍을 수가 있고 그렇게도 팔리나 벼. 그래서 2024년부터는 중국 브랜드들의 신장을 더 이상 간과할 수는 없다. 2024년 스킨케어로는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오늘 첫 번째, 가장 핫한 키워드 슬로우 에이징! 저처럼 30대 이상이 되면서 나이를 먹는 게 느껴지는 분들도 그렇고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키워드가 담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20대에서부터 천천히 에이징하는 습관을 시작하자 뭐 이런 것도 내포해가지고 에이징 제품을 30대 이상, 40대 이상 이런 사람들한테 파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밑에 세대에도 어필을 하고 있다. 그놈의 에이징 제품 하면은 떠올랐던 엄마 화장품의 그 무거움과 기름짐과 영양감 이런 거를 타파한 가볍게 데일리로 수분감 위주로 쓸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다.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콜라겐 그린티 탄력장벽 크림, 마녀공장, 비피다 앰플, 비비드로우 제품 이런 것들 다 산뜻하게 매일매일 가볍게 쓸 수 있는 슬로우 에이징 제품들이죠. 에이징 제품들이 앞으로 더욱더 가벼워지고 수분감 위주 이렇게 변화해 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트렌드는 고기능이 대 저자극이다. 이미 우리는 이 고기능, 저자극 요거를 합쳐가지고 너무 잘 된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니스프리의 레티놀 C까지, 아이오
루드샤페의 슈퍼바운스 레티놀, VT의 리들샷이라든지 넘버즈인의 글루타치온C 흔적 완화 앰플이라든지 슬로우에이징도 그렇지만은 고기능성 제품들도 더 밑에 세대에도 어필할 수 있는 수분감 위주의 순한 사용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다. 브랜딩에서 또 재밌는 점이 보인다면은 제품 한 가지가 잘 되면 브랜드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을 것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로드샵 시대에는 미샤 들어갔다 그러면은 스킨케어부터 바디케어부터 메이크업도 있고 네일 아트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전 라인업을 로드샵이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의 시대가 되면서 내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브랜딩과 이 브랜드에서 밀고 있는 딱 하나의 제품 요것만 소비자에게 각인을 시키면은 브랜드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곳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프드 아렌시아 폼클집이죠. 물론 제품도 되게 좋아요. 둘 다 폼클에다가 감성을 조금 얹어가지고 잘 되어가고 계시는 그런 브랜드들인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영했다가 막 깔고 이런 게 아니고 판매처 하나만 공략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1등 찍고 그 다음 다른 판매처로 옮겨서 거기서 또 1등 찍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넘어갔는데 여기에 또 베이스로 깔린 게 뭐냐? 브랜딩이었던 것이다. 2024년에도 역시나 디바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3년에 제일 핫했던 디바이스가 뭐냐? 가정용 초음파 리프팅 기기.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리프팅을 집에서 손쉽게 자주자주 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프라이를 비롯해서 여러 중소기업에서도 많이 되셨고 정말 많은 기계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고가로!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는 바디 관리 제품들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복부에 엉덩이, 허벅지, 목주름 이런 디바이스도 곧 나올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수요가 높은 시장이 인간이 암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이 있잖아요. 탈모. 두피 탈모 관련 디바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고 특히나 괄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기보다는 이 자체의 단가가 낮을 거 아니에요. 제조 단가가. 여러 스킨케어 브랜드들에서도 제품 판촉 활동을 위해서 우리 제품이랑 정말 잘 맞는 괄사는 요거입니다 라면서 같이 제안을 하는 경우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고물가 저성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뷰티 유통의 1강 올리브영 아니겠습니까? 올리브영의 대항마로 지금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이 제가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다이소입니다. 여러 브랜드들에서 저렴이 자매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투쿨의 태그, 네이처 리퍼블릭 식물원이라든지 다이소의 제품 입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랑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K뷰티 브랜드들이 저렴이 제품으로 용량 줄이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은 지키기 때문에 서브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더 나올 것 같다. 서브 브랜드의 목적이 각 브랜드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롬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로손이라는 편의점이랑 제휴해가지고 이런 서브 브랜드도 출시를 하셨고 이츠스킨의 체이싱 래빗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잘 되고 있대요. 특히나 일본 소비자들한테. 닥터지는 종전에 닥터지에서 할 수 없었던 팝하고 영하고 이런 느낌을 스킨케어에 접목시켜서 비비드로우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키셨고 메이크업 브랜드들에서 내는 서브 브랜드가 몇 년 전에는 다들 스킨케어나 바디 브랜드를 내셨어요. 횡적 확장을 하셨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잘하던 메이크업인데 가격대를 달리한다든지 룩을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종적 확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K뷰티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제품인지 어떤 룩인지 나에게 맞는 제품을 픽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빠이!